안녕하세요. 혁키랍니다. 저녁 때 그 페드 워치를 보면서 이달 FOMC에서 진짜 50bp를 하려나? 네, 어젯밤에 진짜 하려나? 분석 한번 해보자 해서 관련 자료를 좀 모으고 있었어요. 분석을 하면서 같이 이제 미증시를 보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 갑자기 파월이 예정에도 없던 회견을 하면서 정격 50bp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와, 저 그래서 순간 이걸 보면서 처음에 이제 미국 증시 좀 올라가 막 하다가 좀 그래 뭐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더니 파월이 갑자기 발표를 해요. 이상해가지고 뭐지 싶어서 지수를 보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내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과론적으로는 그래도 한 1, 2%, 2, 3%대를 이제 하락시키고 마감을 했는데 어제 딱 그 파월에 50bp 정말 돌발 인하죠 하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제 머리에는 딱 두 가지 생각. 첫 번째, 뭐냐? 얘들 뭐지? 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정신 좀 차리고 보니까 역시 연준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실은 처음에 저도 이제 50bp를 갑자기 내린다고 했을 때 아니 나는 이거 어저께 이제 페드 마켓 워치에서 보고 이제 자료 가지고 좀 분석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50bp 금리를 인하를 했다고 하니까 전 처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하니까 역시 연준은 연준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페드의 그 워치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이트인데 자, 왼쪽 밑에 보시면은 150에서 175 커런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지금 미국의 그 금리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게 기준일이 언제냐? 2020년 3월 2일이에요. 3월 2일 데이터고요. 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요. 그냥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80%, 그리고 25bp 정도 떨굴 가능성이 19.9%였고 50bp를, 그러니까 기준금 현재 커런트 기준으로 50bp를 떨어질 가능성은 0%였어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근데 3월 2일이죠. 3월 2일 날 봤을 때 여기 나우 보시면요. 3월 2일 날 봤을 때 50bp 가능성이 100%죠. 예, 동결 빵, 25bp 빵, 그리고 50bp 100%였어요. 전 그래서 이거 잡히면서 지인분들, 그러니까 이쪽 증권업계에 있는 이제 해외, 그리고 우리 국내 지인분들이랑 좀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의견은 뭐였냐면은 50bp 단행할 수도 있겠다. 만약 하게 되면은 50bp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달이나 그 다다음 달에 25bp 한번 하고 멈추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다들 의견이 갈렸어요. 근데 저처럼 이제 50bp를 할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고 25, 25 혹은 25, 25, 25, 25 건너뛰고 25 건너뛰고 25 이런 식이나 아니면 25 건너뛰고 25 이런 식이 사실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은 낮이죠. 낮에 이제 실컷 얘기를 잘 해놓고 딱 봤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기사화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다양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게 바로 현재 시장이 얼마나 코비드19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한국 아침의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이제 이 상황을 갖다가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한 정말 좋은 핑계거리가 되긴 됐는데 이게 그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 얘기긴 하지만 절대로 이 코비드19가 이제 미국 증시의 급락에 절대적인 이유로 이제 자리매김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이 퍼센트를 줘봤자 10%쪽? 예. 제가 봤을 때는 10% 이상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밖에 안 돼요, 일부. 10개 중에는 뭐 한두 개? 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렇게 기사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한국경제TV PD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PD님이 갑자기 출연을 이제 방송 이제 전화 연결을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쭉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코비드19 때문에 이렇게 밀린 게 아니고요. 미국 증시가 전일 원하는 대로 시장이 원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원했어요. 그죠? 저도 원하고 여러분들도 원하고 누구든지 다 원했어요. 지금 해야 된다. 했는데 지수가 이렇게 밀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한 이유, 유일한 명백한 이유. 어떤 이유냐? 바로 갑작스러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시장이 놀란 거예요. 이거예요. 갑작스럽게 시장이 금리 인하를 단행해버리니까 시장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잘 보세요. 금리를 건드린다는 거는,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든 인하시키는 거든, 이게 매우 예민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해요.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바뀌게 되면은 여기랑 연결해서 이제 수많은 금리들이 변경이 되게 돼요. 그럼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50bp라는 큰 폭의 인하를 딱 단행하니까 시장도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과 비슷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FOMC가 2주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근데 만약 어제 단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우리 2주의 기간 동안에 금리 인하를 25bp가 될 것인가 50bp가 될 것인가 불확실성이 계속 우리를 괴롭혔을 거예요. 거기에 코로나19가 이제 미국에 좀 퍼져나가면서 그 시점이 이제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간단하게 제가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건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따라봤을 때 일단 중국 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 우한 폐렴이 잡혀가는 느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한 달 정도 딜레이가 좀 있는 걸로, 정확하게 한 달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달 정도의 딜레이가 있는 거다라고 일단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보다 이제 확산 속도가 이제 좀 늦었죠. 중국이 먼저 하고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나 이란이나 해서 쭉 미국까지 연결된 거잖아요. 근데 봤을 때 우리보다 확산 시작이 늦었었던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피크기가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1개월 정도는 늦을 겁니다. 그죠?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늦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미국도 약 한 달 정도 피크가 좀 늦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일 이번에요 연준이 어저께 이제 오늘 새벽에 금리 인하를 안 했고 2주 후에 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되보는데, 보면은 이제 이게 밑에 이제 가로가 이제 이거 시간 타임이라 볼게요. 만일 2주 동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 계속 이제 기대감만으로 지수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쭉 지수가 올라갔을 텐데, 지수가 올라갔다가 딱 2주 후에 요 지점에서 딱 요 지점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만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이 아래쪽 시점에서 기대감으로 이제 지수가 올라왔죠.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수는 선반영이잖아요. 그랬다가 막상 이때 금리 인하가 딱 단행이 됐을 때는 조정이 오게 돼요. 재료가 노출되면서 오히려 조정이 오죠. 물론 그 이후엔 또 올라가겠지만, 만일 요 피크 부분이 미국의 코비드19 피크 시점과 맞물렸을 때는, 만일 이게 맞물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적당하게 올라가서 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오면 될 텐데, 만일 이게 거의 맞물리는 시점, 한두 주간으로도 맞물리는 시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요 정도 조정받을 수 있는 걸 이만큼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악재라고 하기 좀 그렇고 두 가지 이슈가 겹쳐버리면서 조정이 조금 더 큰 폭으로 이제 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장이 기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의 버블이죠. 계속 어쨌든 이제 기대감 버블이 계속 만들어져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버블이 덜한 지금 시점에 오히려 한번 빵 때려버려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시점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어쨌든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시키면서 앞으로 2주간 불확실성을 가지는 그 기간도 사라졌어요. 이미 금리 인하 발표해버렸으니까 사라졌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3월 3일 오늘 새벽 이제 미국 시간 3월 3일 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순 말 넘어갈수록 많은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하게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원래 미국 통화정책 회의는 이달 중순 혹은 말 그 사이에 있잖아요. 중순이 넘어서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아예 초반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딱 때려버리게 되면은 나머지 국가들도 뒤에 이제 차근차근 순서대로 돌아오는 국가들의 어떤 금리 인상 이 정책, 이제 중앙은행 정책 이제 결정 시점에 조금 더 뭔가 미국을 참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점을 잡아주는 효과까지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금리 인하, 이거를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오늘 증시 하락한 이유가 금리 인하는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고 추가 양적 완화, 금리 인하와 함께 추가 양적 완화까지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추가 양적 완화? 저는 솔직히 바랄 걸 바래라 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요, 작년에 제가 사실 이것도 방송 출연해서 한번 한 얘기인데, 볼커를 완화와 함께 매달 단기채를 600억 달러 매입하는 완화 정책을 작년 9월인가 10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파월 의장이 매달 단기채 같은 600억을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그거 양적 완화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단기채 매입이라서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좀 그 얘기 듣고 좀 벙쪄서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하시나 했는데, 참고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당시에 매월 400억 불의 MBS를 매입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매월 600억 불의 단기채를 매입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그냥 몰라요. 뭐 옛날 쉽게 표현하면은 홍길동전에 나왔던 것처럼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예, 양적 하나를 양적 하나를 부르지 못하는 어떤 그 파월 의장의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 나왔어요. 이미 작년에 이제 단기채 매입하는 600원 매입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추가 양적 완화를 바라는 것은 좀 오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돈을 좀 더 풀 수는 있겠지만 이미 저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네, 작년 9월인가 10월 달부터 하고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볼커룰 있죠. 볼커룰. 이게 뭐냐면은 지지난번 이제 벤버냉키 전인가? 전전인가? 그때 벤버냉키 전인 것 같아요. 벤버냉키 의장 바로 전에 이제 볼커 그 연준 의장 이름이 볼커예요. 근데 볼커룰 그분이 만든 건데, 그때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일 때 이제 연준 의장이었던 분인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근데 금융위기가 있었을 당시에 이제 볼커 의장이 시장 제재 정책을 하나 만들게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움직인 자금들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는 단기 투자 자금들이 확 줄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이제 경선을 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볼커룰을 완화시키겠다. 아니, 폐지시키겠다. 폐지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었는데, 그거 작년인가 때 없앴어요. 없애가지고 볼커룰도 완화시키고 매달 단기채를 600억 매입하는 완화 정책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아니래요. 파월은 뭐 완화 뭐 아니라고 하니까 뭐 양적 완화 아니라고 하니까 뭐 아닌 건데, 뭐 3차 양적 완화 당시 MBS 매입 금액보다 50%가 많죠? 네, 하여튼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연준은 이미 이제 완화보다 많은 금액을 시장에 붓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미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바랄 걸 바라야죠. 이미 했는데 그걸 뭘 바래. 그죠? 결론적으로 오늘 미증시의 조정은요,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도 있긴 있지만 갑작스럽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50bp나 확 떨궈버린 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부담감 표출,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한 더 얘기하면은 추가 어떤 양적 완화 이런 걸 기대를 했었는데 파월 의장이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선을 그어버렸죠. 그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뭐 현재로서는 그 코로나19가 뭐 그 정도로 심한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와 거리가 멀어요. 아시겠죠?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만약 그게 문제가 됐으면 오늘 한국 증시도 밀렸겠죠? 근데 한국 증시는 어제 빠졌던 거 다 커버링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그대로 고합니다. 그대로 밀고 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고요. 현재 미국의 선물 쪽도 안정적으로 상승 전환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고, 환율도 지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어제 하루 정도 갑자기 50bp를 내려버리니까 놀란 거죠. 네, 하루 정도 놀란 것으로 저는 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려할 사항도 아니고 오히려 시장에서 돈을 확 풀었으니까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임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걱정 많으셨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요. 예전에도 50bp 내렸을 때 시장이 단기적으로 놀랐어요. 근데 금세 올라왔습니다. 당연하죠. 이 금리를 컨트롤하는 이 정책이 쉬운 정책이 아니에요. 절대로. 생각해보면은 그잖아요. 만일 금리를 떨구면은 부동산 쪽, 뭐 이쪽 투자 확 이제 붐이 불 수 있겠죠. 뭐 금리를 한번 올리면은 당연히 예금해놓은 사람은 상관없지만 대출받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감이 확 될 것이고, 금리를 내리면은 대출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번 이제 원리금이 부담이 줄어드니까 좋을 것이고, 근데 또 반면으로는 또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고 정말 이제 예민하게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게 이 금리 정책인데 과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연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래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강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워낙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너무 한국은행 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면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어제 빠진 거 다 커버링 했죠? 그리고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제가 끝내기 전에 잠깐 차트 좀 볼게요. 종목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 며칠 전에 월요일날 그때 올려드렸었던 이 정도 라인에서 조정을 끝내고 올라올 것이다 라는 건데, 다 맞죠? S&P 500도 딱 요 라인 지켰죠? 그리고 다우존스도 딱 이 라인 기점으로 또 올라왔죠? 그리고 나스닥도 비슷하죠? 그죠? 제가 딱딱딱딱 찍어드린 이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찍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자, 어제 음봉 만들었는데요. 크게 뭐 마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종목들 한번 보죠. 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각 종목별로 다 어제 아랫꼬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죠? 어제 아랫꼬리 만들어 놨고, 지금 여전히 상승 추세들이 다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알파벳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테슬라도 아랫꼬리 만들어 놨고, 이거는 오히려 이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뭐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힘내시고요. 그대로 우리는 고우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신청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혁키였습니다.